안녕하세요. 한 주간 우주 소식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인류가 달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무사히 착수했고 전국 야구장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중계됐다고 해요. 뒤에 가서도 볼 텐데 이게 그 4명이 타고 착륙한 우주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 IPO 준비하고 있는데 작년에 XAI랑 합치고 나서 5조 원 가까이 손실이 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간단하게 시장 보고 넘어가자면은 한 주간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중동 전쟁이었어요.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면서 한 주간으로 11월 이후 최고 주간 성적을 냈습니다. 우주 섹터는 이 흐름을 조용하게 탔고 아르테미스2 착수 성공과 스페이스X IPO 모멘텀이 같이 깔리면서 로켓랩도 주간 기준으로 플러스권을 유지했습니다. 4월 10일 종가는 68.05불, 리스크오프가 풀리면서 성장주 전반이 숨을 쉰 한 주였습니다. 제가 자료를 주말에 정리해놓고 주말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영상이 좀 밀려가지고 월요일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아르테미스2 완전 성공 기한인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착지를 했고요. 네 분 모두 다 안전하게 귀환하셨습니다. 이제 이 네 분이 이 안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오리온 우주선 인테그리티가 샌디에고 앞 태평양에 정시 착수하며 9일간의 역사적인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탑승했던 우주인 4명 전원 건강한 모습으로 안전하게 귀환했고 이번 미션은 인류 역사상 지구에서 가장 멀리 여행한 기록을 갱신했고 특히 오리온의 열차패는 대기권 재진입 시 발생하는 약 2700도의 초고온을 성공적으로 견뎌냈습니다. 이제 이 대기권 재진입하는 것도 영상이 있어서 영상으로 한번 봐볼게요. 이 데이터는 차기 미션인 아르테미스3 일정을 확정짓는 결정적인 기술적 근거가 될 것이고 비행 중이었던 4월 6일 빅터 글로버 우주인이 달 뒤편에서 목격한 일식 장면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실시간 영상통화는 전국 야구장 전광판을 통해 생중계되며 대중의 우주에 대한 관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일식 장면과 우주에서 찍힌 사진들을 좀 봐볼게요. 이거 보면 참 신기하죠? 이게 이제 달의 모습이고 이것도 좀 신기했는데 또 지구 사진과 26년도의 지구 사진입니다. 이때가 좀 뭔가 훨씬 깨끗한 지구의 모습 느낌이죠. 그리고 좀 하나 이슈였던 게 있는데 이 우주인이 우주선 안에서 지구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뭘로 찍었냐? 물어봤는데 여기 아이폰 17 프로 맥스로 찍었다 그래서 광고의 수혜를 공짜로 얻었습니다. 아르테미스2의 완전한 성공은 달 상업경제 개막에 대한 불확실성을 결정적으로 낮췄고 이제 27년으로 예정된 아르테미스3 미션과 달기지 인프라 계약 그리고 상업 달 탑재체 서비스 사이클에 가속화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의 영역이 됐습니다. 인투이티브 머신스와 로켓랩 같은 달 인프라 공급망 기업들에게 이번 성공은 가장 강력한 장기 카탈리스트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거 기대감으로 좀 빵빵 올라왔던 거죠. 리스크는 아르테미스3의 유인 달 착륙 목표는 27년이지만 현재 미션 설계가 지구 궤도 도킹 방식으로 변경된 상태고 이에 따라 실제 달 표면 착륙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더 뒤로 밀릴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어요. 나사의 예산 삭감 리스크 또한 상존하는 변수입니다. 근데 아마 이거 27년, 28년 목표로 삼은 30년 달기지 완성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그런 예산은 또 빼놓을 거예요. 삭감하지 않을 건데 근데 전체적으로 일단 27년 예산안 나온 거 보니까 나사는 좀 삭감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섹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르테미스3랑 이 예산 관련된 거 의회 통과 여부를 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계속 해봐야겠죠. 다음은 이제 스페이스X 소식입니다. 손실 구조가 공개됐어요. 그래서 2조 달러 가치가 이게 맞냐? 이런 의혹들이 조금은 불어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 목표가 기존 1.75조 달러에서 2조 달러 이상으로 상향되었다고 보도했고 이와 동시에 XAI 합병 이후에 구체적인 재무 윤곽이 처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가 인용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25년 스페이스X의 순손실은 XAI 통합 이후 약 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특히 XAI는 25년 9개월 동안 78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하루 평균 현금 소각액은 2,800만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삼각 합병 구조를 채택하여 XAI의 부채와 법적 책임은 스페이스X 본체와 분리되어 있고, 모틀리풀의 분석에 따르면 합산 재무제표 기준으로 주가 매출 비율인 PS가 약 75배에서 80배, 주가 수익 비율은 약 500배라는 극단적인 밸류에이션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좀 너무 고평가긴 한데, 이게 우주라는 곳이 워낙 꿈의 영역이고 갈 수 있는 기업 자체가 한정적이고 그 기술력이 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주가 터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엄청난 기대감을 품고 이 2조 달러라는 시가총액이 이게 정당화될 수 있냐, 합당화될 수 있냐, 시장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냐가 조금 의문일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주식 투자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지만, IPO 한 주식은 1년 동안 건들지 말아라, 1년을 지켜보고 그때 투자해야 된다는 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IPO 때 변동폭도 워낙 크고 잘못하면 IPO가 꼭대기일 수가 있어요. 피그마를 한번 보시면은 좀 이런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피그마가 아니더라도 여러 기업들의 IPO 이후 고점에서 좀 하락해서 한 1, 2년을 그냥 횡보 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물리면 답도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연히 첫날 스페이스X는 전 세계에 관심이 몰리고 펀드부터 기관 여러 곳에서 자금이 쏠려 들어올 거라 변동폭이 좀 클 때 여기서 좀 단타 해보면은 좀 괜찮을 수 있다. 좀 재밌는 날이 될 것 같아요, 이날은. 이제 리스크도 그만큼 굉장히 따를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을 하면은 첫째로 우주 섹터 전체로의 기관 자금 유입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는 그동안 스페이스X를 살 수 없어 로켓랩이라든지 다른 우주 기업을 산다, 지분 투자가 된 다른 기업을 산다라던 그런 대리 수요가 분산되는 부정적 효과도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와 함께 로켓랩에 좀 네거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막 팡팡팡 못 가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옛날에는 뭐 작은 소식 하나 떠도 막 8%, 10%막 이런 식은 그냥 좀 기본적으로 가줬는데, 요즘에는 좀 위에서 눌러주는 그 오버행이 있습니다. 뭐 뒤에 가서 보겠지만 유상증자 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죠. XAI의 손실의 핵심은 규모보다 구조에 있다고 분석됐는데, 삼각 합병으로 법적 책임은 피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페이스X 주식을 살 때 그룹과 X의 리스크를 함께 떠안게 되기 때문에, 이는 순수하게 우주 산업에만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논거를 흐리는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양날의 좀 검 같아요. 잘 사용하면은 엄청 또 잘 되겠지만 이걸로 불어오는 리스크나 노이즈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주로 날아가서도 그 우주에서도 이 AI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좋은 시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향후 공개될 S1 서류에서 스타링크 매출의 분리 표기 여부와 XAI 비용 구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투자의 핵심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스크로는 XAI의 1일 2,800만 달러 소각이 지속될 경우 합산 손익은 시장 기대를 크게 하회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법적 분리와 무관하게 통합 재무제표에는 손실로 기록된다는 점도 부담이에요. S1 공개 시 수치가 실망스러울 경우 우주 섹터 전반의 조정이 불가피하며 PS 80배라는 밸류에이션은 일반적인 성장주 기준보다도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못 버는 성장주에서는 10배만 넘어도 비싸다라는 소리가 계속 달라붙습니다. 그치만 스페이스X는 단위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얘기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80배는 진짜 굉장히 높은 거예요. 순이익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매출 대비의 배수니까 굉장히 엄청 높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지켜봐야 될 거는 이제 이 S1 자료입니다. 스타링크 분리 매출 공개 여부 확인해야 되고, XAI 비용 구조의 회계 처리 방식과 스페이스X 상장 이후 로켓랩이라든지 인투이티브 머신스라든지 ASTS라든지 기존 우주 종목들의 자금 이탈 여부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에서 좀 싹 빠져가지고 스페이스X로 몰려올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스페이스X 때문에 이 우주 섹터 자체가 좀 밸류 리레이팅 돼서 올라가는 게 기본값으로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좀 이런 것들은 계속 체크해 봐야 되겠죠. 원래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있지만 그거에서 뭔가 다른 변수들이 나와서 바뀐다면은 좀 빠르게 비중을 줄인다든지 종목을 교체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놔야 좀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게 참 좋겠죠. 다음은 이제 로켓랩의 ATM 유상증자 완료 소식입니다. 이제 이 ATM 유상증자 하필이면 이렇게 상승세 올라서 뚫고 올라갈 때 딱 이때 다음날 나왔거든요. 다음날 나오자마자 이렇게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힘을 못 쓰면서 이란 전쟁에 끌려 내려가서 저점 찍고 지금은 또 앞에 7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란 이슈가 좀 마무리되면
되면서 우주 섹터 훈풍 다시 불어서 이번 실적 발표 뉴트론 좋은 소식과 함께 좀 뚫어 올려줬으면 하네요. 시원하게. 로켓랩이 3월 17일부터 시작한 시장가 방식 유상 증자를 4월 8일자로 공식 완료했습니다. 이번 증자를 통해 약 4.74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고, 이에 더해 선도 거래를 통해 최대 6.42억 달러 규모의 추가 조달 능력까지 확보했습니다. 해당 선도 거래의 만기는 28년 4월입니다. 회사는 확보된 자금을 향후 기업 성장, 잠재적 추가 인수 합병, 그리고 운영 자본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이번 자금 조달은 타이밍이 좀 절묘했습니다. 4월 중 완료 예정인 마이너릭 인수와 뉴트론 로켓 개발의 막바지 투자, 그리고 또 다른 잠재적 인수 합병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점에 약 5억 달러에 육박하는 실탄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ATM 방식이 전통적인 대규모 유상 증자에 비해 주가에 미치는 단기 충격은 적지만 약 670만 주의 주식가치 희석은 피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에 이 자금이 마이너릭 통합 비용에 그칠지, 아니면 미 우주개발청 SDA 계약 이행을 위한 위성 생산 라인 확장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이제 5월달에 예정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자금의 구체적인 용처가 처음으로 드러날 전망입니다. 이제 26년 1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AI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우주 섹터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로켓랩은 뉴트론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해요. 뉴트론 따라서 로켓랩이 진짜 팡 올라가냐 아니면 흐지부지 되냐, 조정 받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매각된 주식과 선도거래 예정 물량을 합치면 총 1417만 주에 달하는 잠재적 희석 물량이 존재합니다. 특히 선도거래 물량이 28년까지 시장에 지속적으로 출회될 수 있다는 점은 주가 상단을 제한하는 오버행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만약 조달된 자금이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주주들에게는 가치 희석이라는 부담만 남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로켓랩 좀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CEO의 방향성을 보신다면은 이 리스크는 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리스크는 좀 알고 가야겠죠. 모니터링 해봐야 될 거는 당연히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한 구체적인 자금 사용 내역과 마이너릭 통합 비용 공개 여부입니다. 선도거래 물량의 조기 결제 여부 및 시장 출해 속도도 확인해봐야 되고, 뉴트론이 무조건 중요할 거예요. 다음은 로켓랩의 일본 IQPS와 발사 3건 추가 계약입니다. 로켓랩이 일본의 소형 위성 전문 기업인 IQPS와 전용 발사 3건에 대한 추가 계약을 체결했고, 이번 계약에 따른 위성들은 28년 이후 일본 발사대에서 우주로 향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가 계약으로 로켓랩과 IQPS의 누적 계약 횟수는 총 15건으로 늘어났고, 지금까지 집행된 7차례 위성 발사 미션에서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100% 성공을 거뒀다는 점이 이번 대규모 추가 수주의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참고로 다음 IQPS 발사 미션은 26년 5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인 수주는 일렉트론 로켓의 신뢰도가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강력한 파트너십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IQPS가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다회 발사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로켓랩을 사실상 주력 발사 파트너로 낙점했음을 의미해줘요. 이런 패턴이 유럽 우주국이나 신스펙티브 같은 주요 고객사로 확산될 경우 일렉트론 발사 사업의 고정 수익 기반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로켓랩의 일렉트론은 믿고 쏘는 로켓이죠. 리스크로는 28년 이후의 발사건들 역시 차세대 로켓인 뉴트론이 아닌 기존 일렉트론 기반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되고, 일렉트론의 회당 단가가 약 800만에서 950만 달러 수준에 정치되어 있다는 점은 발사 횟수가 늘어나도 기업 전체의 폭발적인 외형 성장을 견인하기에는 여전히 단가 구조의 한계가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뉴트론이 빨리 나와줘야 됩니다. 이 단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로켓랩에 좀 미래 향방이 걸려 있어요. 모니터링 해봐야 될 거는 5월에 있을 발사 미션 성공 여부, 성공하겠죠. EAS 등 유럽 공공기관 및 기업들과의 추가적인 멀티 발사 계약 소식이 언제 뜨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특징주 보기 전에 좀 제가 생각한 로켓랩과 우주기업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리스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확률은 좀 낮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제가 생각하는 좀 찝찝함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로켓랩이 누려온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당 부분은 스페이스X를 살 수 없으니 로켓랩을 산다, 이런 대리 수요가 확실히 있었거든요. 실제로 3월 25일날 스페이스X IPO 루머만으로 로켓랩의 주가는 하루 만에 10% 급등했던 사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대리 수요보다는 스페이스X 상장함에 따라 엄청난 시총이니까, 그게 이제 우주 섹터 전반에 섹터 리레이팅이 돼서 그 시총의 10%만 가져가더라도 로켓랩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 우주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스페이스X에 맞춰서 리레이팅 돼야 된다는 그런 모멘텀이 확실히 우주 전반에 깔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스페이스X가 실제로 IPO 제출했잖아요. 그 제출하고서 사실
사실 좀 지지부진합니다. 아르테미스 2 때문에 개별적인 인투이티브 머신스나 여러가지 기업들은 갔지만 로켓랩은 사실 좀 지지부지해요. 이미 시총이 많이 올라왔고 멤버십에서도 많이 얘기 드렸던 걱정되는 점과 지금 시총과 매출을 비교하면서 좀 가치, 밸류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말했듯이 이게 진짜로 상장이 된다면 오히려 이런 대리수요 분산과 함께 모멘텀 상실, 뉴스에 팔아라가 나오면서 기관 투자자들조차 우주 섹터에서 비중을 로켓랩 대신 스페이스X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 초기의 IPO 열풍으로 섹터 전체가 이미 들썩였고, 결국 완전 상장한 이후에는 좀 변동폭이 크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각 기업이 실질적인 펀더멘탈로 같이 증명해야 하는 그런 냉혹한 좀 실적 장세가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찝찝해서 물량을 더 담기는 살짝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있는 건 들고 가되 더 타기는 살짝 좀 이렇게 구미가 당기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들고 있는 것만 들고 있을 예정이고, 그래서 이런 프리미엄 희석 시나리오가 현실적인 리스크인데 한편으로는 로켓랩만의 차별점이 명확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대형 발사체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면 로켓랩의 일렉트론은 소형 전용 발사 시장을, 뉴트론은 중형 발사체 시장을 정주준하고 있기 때문인데, 시장이 세분화될수록 로켓랩은 스페이스X의 경쟁자가 아니라 전략적 보완제로 재평가받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시나리오의 관건은 26년 4분기에 뉴트론 로켓이 실제로 발사대에 올라갈 수 있느냐에 좀 달려있다고 봐요. 저는 이 뉴트론이 4분기 이 예정된 대로 만약에 쏘아진다면은 지금 고점 찍었던 거의 100불 이거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물량을 더 담을 예정입니다. 이 뉴트론에 맞춰서. 그래서 좀 정리해보자면은 스페이스X의 상장 그 기대감 이슈로 계속 우주기업의 펌핑이 있었어요. 로켓랩은 뉴트론과 함께 있었죠. 뉴트론이 원래 1, 2분기에는 쏠 거다. 이게 4분기로 밀리면서 주가는 하방으로 압박을 받았고, 스페이스X의 상장 기대감이 좀 꺼지고 진짜 상장 IPO가 나오니까 로켓랩은 우리가 기대하던 전고점 뚫고 막 150불 가던 그 기대감이 현실로 좀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수익 실현도 많이 나왔고 뭐 이란 전쟁이 찍어 누르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성장주다 보니까 금리 인하도 멀어지고 하니까 뭐 전체적으로 눌렸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대했던 스페이스X와 아르테미스가 겹쳤는데도 좀 흐지부지한 거 보고서는 살짝 꾀림칙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리스크도 챙겨야 되지 않나라고 전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돼서, 원래 이 상장 이슈 딱 나왔을 때 이제 6월에 하겠죠. 그럼 이제 6월까지의 모멘텀을 기다리면서 여기서 상승 기대감을 좀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냥 저는 좀 기다리다가 상승 못 먹더라도 뉴트론 이슈에 맞춰서 가던가 아니면 좀 팡 솟아 올릴 때 물량을 좀 실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기초 체력으로 승부해야 되는 장세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가늠자가 될 거는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때 뉴트론 개발 진척 상황과 마이너리 통합 비용 관리, 그리고 매출 성장률과 백로그가 어느 정도 올라왔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기대감과 뉴트론 상승 모멘텀 하나가 좀 꺼지고 아르테미스도 끝났죠. 그러면 이제 1분기 실적과 실제 6월의 상장 이슈일 텐데,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1분기 실적을 봐야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아직 보기 전에 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이제 특징주 볼 텐데, 인투이티브 머신스입니다. 아르테미스 2 성공이 쏘아올린 달 인프라의 모멘텀인데, 뭐 차트만 봐도 굉장히 상승 곡선이 화려하고 무빙 자체가 변동폭이 굉장히 크죠. 여기에 또 봐야 될 게 지금 숏 공매도가 31%가 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쏘기 시작하면은 숏커버 터지면은 엄청 쏠 수도 있지만, 여기가 이제 한계다라고 보는 그런 기관의 시선이 많다고 볼 수 있죠. 숏이 이렇게 높은 거는 31%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아르테미스 2 미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인투이티브 머신스 투자 논거가 한 단계 더 강화됐습니다. 오리온 우주선의 열차폐 성능이 정상적으로 확인된 것은 차기 미션인 아르테미스 3 일정을 확정짓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술적 선제 조건이었어요. 향후 유인 달표면 착륙 미션이 본격화되면은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대형 착륙선인 노바-D에 대한 수요 역시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하듯 성공 발표 당일 인투이티브 머신스 포함한 달 인프라 관련주들은 일제히 반등했어요. 이제 아르테미스 2 성공이 주는 실질적 혜택은 단기적인 주가 변동보다 중기 계약 파이프라인의 가시성 확보에 있다고 분석됐고, 나사가 아르테미스 3의 세부 일정을 확정하는 순간 상업 달 탑재체 서비스 계약의 추가 발주가 이어질 것이며, 이는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수주 잔고가 다시 한번 점프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이제 이런 이슈가 실제 재무에 찍히는 기초 체력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 상승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시한 26년 매출 가이던스 9억에서 10억 달러 달성은 노바디의 첫 번째 착륙 성공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되고, 아직 노바디의 실전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투자자들이 넘어야 할 마지막 산입니다. 리스크로는 노바디의 첫 착륙 시도가 실패할 경우 26년 매출 가이던스는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또한 나사의 예산 삭감 기조가 강화되거나 아르테미스 3 일정이 또다시 지연될 경우 현재 형성된 강화 모멘텀이 빠르게 식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모니터링 해봐야 될 거는 아르테미스 3 세부 미션 확정과 1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그리고 차기 달 착륙 미션 확정 날짜까지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두 개의 전환점이 동시에 완료된 주였습니다. 하나는 아르테미스2 완전 성공이고, 이게 52년, 54년 말이 많은데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어느 기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52년, 54년이 나뉘어요. 52년 만에 달 유인 비행이 기술적으로도 성공하면서 달 인프라 사이클 개막이 이제 가능성이 아닌 확정된 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주 미중 패권 다툼으로도 나뉘었고, 여러 국가마다 달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패권 전쟁으로 좀 나라에서 해야 되는 국책 사업 같은, 좀 모든 나라가 기술력이 있고 국력이 있으면 우주에 이제 한 단계 도약해서 나가서 먼저 먹어야 된다, 좀 이런 기조가 계속 불어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스페이스X의 손실 구조 공개였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지냐에 따라서 IPO의 실질적 성패가 갈릴 건데, IPO는 무조건 성공할 거예요. 워낙 스페이스X 기다린 사람들이 많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인 IPO이기 때문에 막 엄청 달려들겠죠. 첫날부터. 상장 전까지는 기대감 자체가 섹터를 올리는 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상장 이후에는 그 힘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 우주 기업들이 스페이스X 대신 사주는 수요가 아니라 각자의 펀더멘탈로 경쟁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기초 체력 검증 시간이 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로켓랩은 개인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앞으로도 잘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시험대가 26년 1분기 실적 발표의 뉴트론 일정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 말하지만. 이런 실적의 내용들로 스페이스X 상장 이후 로켓랩 주가의 방향을 결정해 줄 거예요. 이런 이슈도 좀 제거되면서 좀 노이즈들 다 사라지고 트럼프의 시장 붐업, 그 한방 붐업에 좀 좋은 폭발적인 모멘텀으로 전고점 뚫고 위에서 좀 놀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우주기업에 투자하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